안녕하세요.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 날짜는 25년 12월 23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큐레이팅을 막 진행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급하게 영상 준비해서 찍거든요. 오늘 진짜 이 영상 안 보면 여러분들 크게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 사는 걸 미루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큰 코를 다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꿔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딱 한 달 차이였어요. 12 월과 1월, 그쵸? 해가 바뀌긴 하지만 딱 한 달 차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제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사람들 되게 조용하게 가만히 있고 날씨도 너무 춥고 나 지금 휴가도 가야 되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 약속도 많은데 지금 꼭 바로 매수해야 되나요? 그냥 좀 미루면 안 되나요? 내년 상황 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 큰 착각이 하나 숨어 있죠. 그건 바로 자산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집을 매수해야 하는 이유가 이 자산의 본질에 있다라고 봅니다. 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단순히 집값만 오른다? 그건 아닙니다. 모든 실물 자산의 가격표가 바뀌고 있죠. 주식,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도 다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 가격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왜 이렇게 비싸지라고 하는 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핵심이 화폐 가치의 추락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현금을 들고 있으면 내 자산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그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언제?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자, 이재명 정부가 주식으로 돈을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주식으로 돈이 가서 주식으로 돈을 벌면 과연 부동산으로 그 돈이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2배가 되고 하이닉스가 3배가 되고 미장으로 돈을 벌고 코인으로 돈을 벌면 사람들은 번 돈을 가지고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자산은 뭐죠? 네, 부동산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똘똘한 한 채. 서울 핵심지의 부동산, 한강변 부동산, 강남 3구, 뭐 예를 들어 잠실, 분당 이런 것들은 똘똘한 한 채라고 생각이 되죠. 이런 자산으로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커지게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선배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이번에 주식으로 돈 못 벌었는데 나가서 인제 친구들 봤는데 다 똑같더라. 다 비슷해. 그러니까 나만 거지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괜찮아. 나 돈 잘 벌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는 거죠. 나와 내 주변에서 돈을 번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모두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이 잃었다고 해서 모두가 잃은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상대적인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애초에 많이 갖고 있었고 그 자산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부자들은 현금 흐름까지 좋기 때문에 점점 더 그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부자들은 조용히 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현실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스스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죠. 현실을 부정하고 '지금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야.'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에 관심을 끊는 순간 격차는 영원히 벌어져서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시크릿 큐레이팅 문의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야 됩니다. 물론 주식도 좋고 코인도 좋고 금도 좋고 다른 것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만 내가 인플레이션 방어를 안 해 놓고 다른 걸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부동산 소유권을 일단 하나 갖고 있으면서 물론 아무거나 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의 방어가 될 만한 최대한 똘똘한 한 채를 소유권을 등기를 쳐 놓으면 부자가 될 기회도 훨씬 더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소유권이 없으면 부자가 될 기회도 냉정히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현금이 녹아내리면서 벼락거지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소유를 해야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키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급지는 오르고 이제 중하급지는 더 이상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26년에도 유제 속에서도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이 말은 26년에도 오를 만한 부동산 자산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힌트를 좀 드릴까요? 첫 번째는 15억이라는 키워드입니다. 15억 언더 구간에 있는 주택들은 일단 상급지 주택들보다 덜 올랐습니다. 특히 한 8억, 9억 정도부터 12억, 13억 정도 되는 자산들은 앞으로 오를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전고점이 꽤 높았던 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런 단지들을 충분히 지금 매수해도 앞으로의 좋은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6억 대출 한도를 풀로 채울 수 있는 단지들, 15억 언더 구간에서 6억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단지들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지와의 벌어진 갭이 더 좁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바로 풍선 효과와 갭 메우기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5억 언더 구간에 있는 단지들, 6억 대출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단지들, 그리고 갭 메우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의 좋은 상품성을 가진 단지들은 26년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타이밍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1월일지 12월일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12월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는 타이밍 싸움을 하지 말고 그냥 12월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1월에 보신다면 저는 1월에 바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2월, 3월까지 질질 끌다 보면은 훨씬 더 좋은 기회들이 날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12월 현재 사람들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약속도 많고 크리스마스 등의 뭐 행사 같은 걸로 되게 바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매물 선택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예 매물 자체가 없고 매물 하나가 나오면 두 팀, 세 팀이 붙어가지고 경쟁이 붙으면서 내가 내고조차 할 수 없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름 조금 골라서 살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초가 되면은 일단 대출 총량부터 리셋이 되죠. 은행에서는 다시 대출을 해 주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서 눌려 있었던 수요가 쪼끔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내년에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매수자들이 시장에 나올 타이밍이 바로 1 월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 월, 3 월이 되면서 1 분기 중반 정도가 되면 좋은 매물들이 소진되고 못난이 매물 경쟁을 하면서 가격 호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23 년도에도 그랬고 24 년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쉬고 조금 관망할 때 움직여야 좋은 물건을 잡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걸 부정하지 마시고, 꼭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본 타이밍 그 직후에 바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26년에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는 분위기라면 사실 이렇게까지 제가 급하게 말씀 안 드릴 겁니다. 그런데 26년, 27년의 전세 시장은 정말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전세가 안전할까요? 내가 26년과 27년에 전세 만기 된다고 그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저는 1년 뒤, 2년 뒤에 이제 갱신하거나 혹은 만료되는 시점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늦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간 상승은 전세가 0.5% 정도 되고, 연간으로 환승하면 25%, 2년 만기했을 때는 체감이 50%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4억 하던 전세가 6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현상이 26년, 27년에 계속해서 발생할 텐데, 과연 내가 그 돈을 얹어 주고도 계속해서 전세를 사는 게 맞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전세금을 올려줄 돈으로 지금 바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쯤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셨을까요? 제가 요약하고 결론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해지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세는 26년, 27년에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유권을 먼저 갖는 것이 답이라는 거고, 만약에 연초에 보고 있다면은 2 월, 3 월이 되기 전에 1월 초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언제든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추는 것보다는 최대한 타이밍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별로 움직이지 않을 때 먼저 움직여야 좋은 자산을 내가 선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떠신가요? 영상 보시니까 '지금 바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집 사는 선택을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집 사야지. 다음 달에 집 사야지. 다다음 달에 집 사야지. 만기 때 집 사야지.'라는 생각보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행동하실 수 있을 때 행동에 옮기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1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